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목요일은 애플카 그리고 LG 관련주만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애플카 관련된 재료가 나왔죠. 애플카 관계자들이 그 국내 부품사를 찾으러 왔다는 방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LG 엔솔이 기관 자금이 1경 가까이 1조가 아닌 1경 가까이 모였다는 그런 기사들이 뜨면서 굉장한 수급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3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 53분입니다. 일단 현 시간 미국 증시 먼저 좀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가 사실 장초에 좀 좋게 시작을 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빠지는 모습이 현재는 보합세 정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원자재 쪽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가치주가 좀 강세고요. 오늘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도 보합세 정도는 최소한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저께도 강했었던 반도체 관련된 주들 소폭 상승,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테슬라 한 2%, 그리고 포드, 제너럴 모터스는 하락 그 정도로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어제는 장이 상당히 사실 좋은 편이었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보합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실적주가 좀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 하여튼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 주식 스터디 4기와 이제 경매 스터디 7기 얼마 인원이 남지 않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는 크게 픽 종목들을 많이 열거하진 않았고 실적주와 테마주를 구별 못해서 좀 물리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기준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적주 같은 경우는 성장률, 매출 증가, 숫자적으로 좀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PER이나 PBR, 업종 PER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썼는데 반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숫자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뭐 적자 기업들도 있고요. 유보율이 상당히 낮은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급등한 종목들은 일단은 테마주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물리는 경우에는 어쨌든 5일선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한다든지 본인만의 원칙이 있어야만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주로 실적주 쪽에 이렇게 사례를 들었던 것들이 에코프로비엠, LNF, 뭐 나노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었었죠. 그런 것들 오늘 물론 애플카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순환매조로 오랜만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 엔시스 정도, 그다음에 세로닉스 정도를 빼놓고서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들 지금 차트가 사실 많이 망가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실적주는 사장한테 물려도 실적주에 물려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사례를 들었었던 LNF도 오늘은 9%대 반등을 좀 했고 하나솔루션 한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린 뉴딜 이슈가 좀 소멸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번 연도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장중한 때 8%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다이노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잠시만요. 이 부분의 끝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부터 빠르게 20위까지만 살펴보면은 소니 전기차 이슈가 생겨서 모다이노 칩이라든지 뒷부분에 성호전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새로운 테마군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니 전기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저도 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소니 전기차 관련된 주라는 거는 애플 전기차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처음 봐서 분명히 이게 시장 재료로서 그래도 최소한 2, 3일 정도는 갈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오늘 애플카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이제 장초에 좀 들어가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아직 팔지는 않고 한 19%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디스플레이텍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
국민의힘 대선 정책 말을 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물론 애플카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한 전장들이 모두 급등한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제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 15%까지, 디스플레이도 장중한 때는 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암호센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 섹터에 있는 것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한 27% 정도 수익을 이제 누적 수익으로 냈고, 아직 찾지는 않아서 약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내일 수익 실현을 하려고 지금 내일 장초에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출력 관련된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포뱅크라든지 칩셋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 같이 제가 자율주행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윗단에 있는 것들은 좀 테마주성이 좀 강한 것들,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실적주에 있는 현대오토에버 아랫부분부터는 팅크웨어라든지 세코닉스라든지, 세코닉스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2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는 4,388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고, 오늘의 확진자도 4,000명대가 현재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전주 대비해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고 코스닥도 많이 좋았는데, 코스닥은 한 2%, 2.2%나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2,972, 어쨌든 3,000을 넘으면 좋겠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도 보합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횡보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를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지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저점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저점에 좋은 주식들을 많이 담을 수도 있고 또 물타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금은 꼭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주는 설사 물리더라도 언젠가 탈출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말 물리게 되면 뭐 끝도 없이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덱스터 사례도 어저께 드렸고 자이언트 스텝 사례도 들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어느새 또 우리가 관심 없는 사이에 또 이미 7, 80%가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결국에 반토막 나는 건 테마주에서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실적주들은 그래도 20%에서 30% 그 정도 사이로만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본인의 그 단타라든지 뭐 스윙 성향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매수 매도의 성공률,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고서 어떻게 보면 평균 수익률을 본인의 실력으로 생각해야지, 운 좋게 한두 번 수익 낸 거를 이렇게 과신해서 잘못 들어가면 정말 4, 50% 손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20, 30%대 손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 보합세 장초에 좀 강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 변동성이 있죠. 왜냐하면 오늘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9%. 근데 어쨌든 장초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쨌든 장이 조금은 횡보장으로, 오늘처럼 강한 장은 최소한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한 것은 긍정적이고요. 미국 국채금리 소폭 0.57% 하락,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년치를 보면은 어제가 이제 최고가였고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대외 환경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빅스 지수도 한 0.54% 하락했지만 여전히 애매한 상황을 좀 유지하고 있고,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에너지 관련된 주, 태형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소폭 하락을 했고, 지금 어제 이틀 동안, 이 거래일 동안은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소폭 눌려주는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은 주요 뉴스 딱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선택과 집중, 그래서 제가 종목수 같은 경우도 세 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만 하고 시드를 좀 더 늘려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지금 7거래일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거래일 정도밖에 거래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장이 안 좋을 땐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종가 매수로, 그래서 그 다음날 상승할 만한 종목 정도만 매수하는 최소한의 그런 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딱 2종목만 매수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시면은 이 기사가 장중에 나오면서 그렇게 애플카 관련된들이 급등을 했는데, 부품업계 애플카 공급막 진입 총력전 이렇게 설정, 연내 선정을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애플이 지난달 방한해서 업체들을 미팅했다라는, 사실은 확실히 이렇게 뭐 좀 뭔가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루머로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죠.
그래서 애플카 공급망 진입에 위한 총력전에 돌입을 했다라는 내용들, 지난해 그 방문했다는 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죠. LG와 SK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논의를 한 이후에 두 번째 방문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특히나 양산 경험이 있는 전장 부품 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 전장 부품 생산 능력을 기존 2배 이상으로 확대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좀 정황들이 나오면서 좀 더 테마가 강하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카는 2024년에 공개될 전망이다.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2022년이면은 양산까지가 한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러면서도 LG전자,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LG전자와 과거에 협력한 이력이 있었던 부품사들이 주로 급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LG 마그나와 애플카 이슈 등 끊임없이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곳들까지도 같이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그 기업들을 정리해보면은 대성파인텍, 현우산업, 일치테크, 모아텍 정도가 되겠고, 뉴인테크 같은 경우도 전장 부품으로 오늘 급등을 했었고요. 파인디지털과 삼성공조까지도 있긴 한데 워낙 이제 상한가 종목이 오늘 4종목이나 있었기 때문에 대장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코이즈나 제가 말씀드렸던 소니카,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도 한번 눌러주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또 나왔죠. LG엔솔이, 다들 이제 저희 주식 토론방에도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LG엔솔이 역대급 수요 예측, 그래서 1경을 돌파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그래서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은 일단 일반 청약일은 1월 18일부터 19일이고요. 코스피 상장일이 1월 27일입니다. 뭐 이런 IPO 관련된 일정, 청약에 관련돼서는 따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상단이 30만 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내용이고, 최근에 LG전자라든지 이런 관련된 LG 그룹사들이 다 좋은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LG화학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굉장히 물량이 좁게 풀렸기 때문에, 기관에게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주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LG화학이나 LG전자 관련된 주가라도 좀 살려는 움직임들이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카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것과 추가적으로 LG전자, 마그나와 관련된 업체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최소한 이번 주,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목요일까지는 뭐 이어질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내일은 그 종목들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총 상장 후에 뭐 따상을 가게 되면 1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예측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삼성증권이 리포트를 통해서 최대 122조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 그렇게 122조가 아니라 LG화학이 한 70조까지 갔었나요?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거 참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물적 분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앞단에 있는 대성파인텍, 현우산업, 일치테크, 모아텍 정도 내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같이 이제 상승할 만한 정보, 뭐 인포뱅크나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주식 토론방에서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뭐 급등하는 모습이겠지만 아무래도 애플카만큼은 상승하진 않겠죠. 게다가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테슬라 움직임이 좋아서 테슬라 리비안 다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 오늘 또 리비안 관련된 주들도 많이 움직였죠. 2단에 있는 것들, 뭐 에코캡, 대원화생, 대원화성, 대유에이텍 이런 것들도 다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 꼭 관련된 주뿐만이 아니라 대중 뭐 소형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도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뭐 엔시스,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저평가였던 엔시스,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이 중에서는 제가 정배열인 것은 거의 엔시스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디스플레이텍, 대유 플러스, 아모센스 같이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들까지도 같이 움직였다 정도로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거의 전장의 날이어도 뭐 전장의 날이었다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전장 부품 쪽이 강한 날이었고요. 추가적인 뭐 테마 같은 경우는 뭐 한네트, 한국컴퓨터, K사인이 있는 가상화폐 관련된 주 정도가 되겠죠. K사인 같은 경우는 오늘 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이나 모레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네트도 상한가 이후에 밀리지 않고 그 지점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다이노칩 같은 걸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실적주 같은 경우, 이거는 실적주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이제 서울옥션이라든지 다날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면서 그래도 아프리카 TV나 뭐 이런 사례를 들었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PER이나 PBR이 적정하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테마를 붙은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은 모다이노 칩도 4,177억 원이고요. 매출액은 약 4,122억 원. 거치 시총만큼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도 전전년 대비해서는 상승 추세고 올해도 이만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부채 비율도 100%가 좀 넘긴 하지만 그래도 유보율도 785%면 괜찮은 수준이고요. 또 그럼 애플카 대장주들인 대성 파인텍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시가총액은 일단 823억 원이고 매출액은 한 321억 원. 그러니까 뭐 다른 로봇주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매출액이 정말 바닥인 경우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테마만으로 움직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크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매출액도 웬만큼은 나와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보율이 좀 높은 편이네요. 부채율은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봐도 시가총액이 1180억 원이고 매출액이 한 1529억 원. 그러니까 거의 시총만큼 또 매출액이 나오죠. 거기다가 부채 비율은 131%, 유보율은 894%. 어쨌든 물론 전장 쪽이 아무래도 조금 가치주 성격도 좀 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테마가 붙는다면은 좀 더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옥션이 내일 청약 일정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뉴스들 중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파크 사태가 좀 있어서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일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윤석열 씨 관련돼서 게임 불공정 해소 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서 오늘 위메이드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NFT 관련된 게임주들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증거사 리포트는 장 끝나고 나온 것들 중에서 2개 정도 체크해 볼 만한데요. 큐브엔터 그리고 고려아연 정도인데, 큐브엔터도 이게 이제 뭐 얘가 예전에는 시총이 좀 작고 하니까 제가 엔터들 중에서는 조금 뭐 테마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연간 최대 실적에 이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작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YOY가 96%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690% 증가로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뮤직 메타버스를 최초로 세계 최초로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있는 것들이고, 제가 큐브엔터는 사실 제가 엔터 중에서 항상 원픽을 뽑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추가적으로 하이브와 SM 같은 뭐 중대형주들 중에서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최근에 포스코와 함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실적도 웬만큼 받쳐주면서도 신산업, 신재생 그린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재활용을 통한 순환자원, 2차전지 소재, 이렇게 신산업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실적이 잘 나오면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신사업 이슈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2022년에도 급등할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니까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아가면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은 진짜 애플카의 날이라고 해도 뭐 아닐 정도로 다 보시면 다 애플카들이죠. 뉴인텍, 현우산업, 일치이테크, 대성파인텍, 모아텍, 파인디지털, 그다음에 진앙폴리는 이제 오세훈 씨 관련된 주고요. 코이즈, 케이카 같은 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또 소폭 하락을 했는데 한 30% 정도 하락을 했고 추가적으로 다시 오늘 이렇게 전장 수급이 붙으니까 16%까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전장 애플카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하나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 같이 움직이는 순환매 전략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대유플러스 말씀드렸고 모다이노칩, 소니카 관련된 주, 네오이즈 홀딩스도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씨가 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니아, 뭐 탈모와나 화장품으로 최근에 다시 상승세 좋고, 그다음에 에클로는 신약, 그다음에 나머지 모베이스, 뭐 인화전공, 삼보부터스, 그다음에 뭐 후성 같은 경우도 제가 이틀 전에 설명을 다시 드렸었던, 제가 차트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KNW나 뭐 캐리소프트 뭐 이 정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이 상당히 오래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좀 반등세가 좀 유입이 됐고, LG화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엔솔을 못 사는 그런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LG화학이라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 플러스 정유화학 쪽으로도 뭐 매출은 괜찮죠. 그래서 그쪽까지 밸류에이션 평가받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대부분 거래 금액 상위에서는 그 애플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았죠. 현우산업, 뭐 LG노텍, 캐몬, 유인텍, LG전자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은 역시나 3거래일 연속 지금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금융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많이 드렸잖아요. 가치주 특집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이 거의 3거래일 동안 뭐 10%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들어가긴 사실은 좀 늦었고요. 한번 눌러줄 때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치주 장세가 어쨌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올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최소한 그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20-30% 정도는 가치주를 담아가는 것들도 하나의 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가치주 중에서는 당연히 금융 수혜주가 가장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메리츠증권,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가치주 성격을 가지면서도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후성도 기관 순매수가 오늘 많이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중에서는 이제 우리금융주주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의 10%, 3거래일 동안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한제주도 오늘은 1.9% 상승하는 모습. 그 정도로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어쨌든 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애플카 플러스 LG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10종목, 그다음에 제약이 한 4종목 정도, 그래서 강세 섹터를 현재 이루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애플 그 LG전자 관련된 주에 좀 집중해서 장초에 좀 보겠고, 당연히 뭐 미국 증시가 지금 현 시간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뭐 3시 4시 가면서 다시 뭐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되거나 하면은 당연히 뭐 수급은 좀 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종목을 굳이 저는 보지는 않고요. 장초에는 한 섹터 정도만 보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놓치게 되면은 그냥 저는 일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급등주는 매일매일 나오고, 굳이 내가 다른 종목을 뭐 9시 20분, 10시 이렇게 뒤늦게 들어갔다 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장초에 9시 20분 전에만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는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쳐다보지 않고 종가로 매수하는, 뭐 오히려 종가는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눌려줄 때는 종가로 매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뭐 특히나 사실은 이런 단타 급등주 같은 경우는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해야죠.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이 좀 트레이닝이 됐다라는 경우에 경험 차원에서 하던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실적주들이 지금 하락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여튼 뭐 이번 주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설 지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LG엔솔 그 상장 자금이 다시 풀리고, 그다음에 설이 좀 지나야지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하여튼간 안전하게 하신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